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일라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잔인함의 연속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녀는 사악한 계모와 그에 못지않게 무정한 의붓남매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이 아닌 불청객 하인으로 취급하며 모든 요구의 무게를 짊어지게 했고 한때 아버지의 품에서 느꼈던 사랑과 안정을 빼앗아갔다. 고작 25살의 그녀는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생존했을 뿐이다. 한때 따뜻한 추억이 깃들었던 집은 이제 그녀만의 감옥이 되어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끊임없는 굴욕을 견뎌야만 했다. 새벽동이 트자마자 그녀의 하루는 계모 마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마고는 그녀의 작고 창문 없는 창고방으로 쳐들어와 밤새 몸을 덮었던 얇고 해진 담요를 걷어차고는 팔을 잡아채 일으켜 세웠다. 마치 그녀가 명령을 내릴 생명 없는 물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듯이 소리치며 명령을 퍼부었다. 이 게으른 거사, 이 집이 저절로 깨끗해질 것 같아. 마고는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비웃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나일라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설명할 수 없는 증오로 불타올랐다. 당장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 안 해. 내가 있어야 할 길바닥으로 내쫓기 전에 말이야. 그 위협은 더 이상 나일라를 동요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이 빈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고는 결코 그녀를 진정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었다. 신경 써서가 아니라 괴롭힐 대상, 원할 때마다 발밑에서 짓밟을 누군가가 있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일라는 저항 없이 반항을 꿈꾸는 사치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차가운 바닥에서 지친 몸을 일으켰다. 위장을 갉아먹는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리를 움직였다. 뼈 속까지 스며든 피로와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 나버린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 그리고 가족들이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즐기며 웃고 떠드는 동안 나일라는 배경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배 속에서는 항이하듯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그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자신을 위한 음식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이보도 빠인 이선은 그녀를 괴롭히는 데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다. 종종 그녀를 불러 마치 음식을 줄 것처럼 하다가 씩 웃으며 자기 입에 음식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자존심을 삼키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는 만족감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오, 불쌍한 나일라, 의부손님 소피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비웃었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지만 않았어도 누군가는 너한테 신경이라도 썼을 텐데 그 말들은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어서가 아니었다. 한때 나일라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순종적이고 친절하면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족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잔인함은 그 희망을 오래전에 산산조각 냈고 그 자리에는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귀찮은 존재, 그들의 좌절감을 푸는 샌드백, 단지 유용하기 때문에 용납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차가운 깨달음만이 남았다.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일라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거부했다. 마음 깊은 곳, 수년간의 학대의 상처 아래 묻혀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을 붙들었다. 언젠가, 어떻게든 이 악몽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저 용납되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해지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곳을 찾을 것이라고. 밤이 되어 그들이 침실이라고 부르는 비좁은 창고의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웅크려 누울 때면 그녀는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며 다른 삶을 상상했다. 자유로운 삶, 두려움 없이 걷고 거리낌 없이 웃고
망설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삶.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고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이 잔인한 현실에 갇혀 있다는 것,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에 묶여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했다. 팔에 멍, 손에 굳은 살, 뱃속의 공허한 통증은 모두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하인에 불과하며 소중히 여겨져야 할 곳에서 죄수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바닥을 닦으면서도, 마고의 거친 말의 따가움을 견디면서도, 이성과 소피가 당연히 그녀의 것이었어야 할 사치품을 과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일라는 어둠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견딜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었다. 지금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녀의 이야기가 고통으로 끝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벽 너머, 이 고통 너머, 이 잔인하고 사랑 없는 집 너머에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녀의 탈출이 이루어질까? 지금으로서는 그저 기다리고 견디며 언젠가, 어떻게든 그녀의 삶이 마침내 바뀌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고 차가운 바람이 낡은 저택의 틈새로 울부짖었다. 나일라가 오랫동안 집이라고 불렀던 고지였지만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살을 내는 추위가 아니었다. 집 전체에 내려앉은 이상하고 불안한 침묵, 그 섬뜩한 고요함이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으로 그녀의 속을 뒤틀었다. 그녀는 이 집의 평화가 종종 경고이며 표면 바로 아래에 불길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부엌 바닥을 닦으며 피로에 손가락이 무감각해졌을 때 그녀는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두려움이 확인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이 부딪히는 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고 고개를 돌렸을 때 평소보다 더 의기양양한 표정의 마구와 마주쳤다. 붉게 칠한 입술이 미소로 구부러졌고 그 미소는 나일라의 이미 약해진 몸에 메스꺼움을 일으켰다. 일어나, 마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의 눈은 나일라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어두운 무언가로 번뜩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복종하며 일어섰다. 해진 드레스에 젖은 손을 닦으며 마구가 이번에 계획한 잔인한 벌이 무엇이든 기다렸다. 심장이 갈비뼈에 격렬하게 부딪혔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짐 싸, 마구가 재미있다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넌 떠난다. 그 말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떠난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나일라는 갈 곳도 없었고 이 집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감히 꿈꿨던 유일한 탈출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마구가 기꺼이 허락할 탈출이 아니었다. 네,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뱃속의 두려움이 휘감겼다. 마구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더니 더 가까이 다가와 날카롭고 손톱 손질이 잘 된 손으로 나일라의 턱을 움켜쥐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얘야, 그녀가 비웃었다. 감사해야지. 마침내 널 내 손에서 데려가 줄 사람을 찾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줄 알아? 제정신인 남자라면 너처럼 한심한 하녀 따위는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운 좋게도 원하는 사람이 있더군. 나일라의 뱃속 구덩이는 더 깊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고 하나같이 이전보다 더 끔찍했다. 다른 곳으로 하녀로 팔려가는 걸까? 길거리로 내쫓겨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가 걱정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날카롭고 권위적인 노크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마고는 씩 웃으며 나일라의 얼굴에서 손을 떼고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고 거의 여유로워 보였다. 마치 의붓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손님을 맞이하려는 듯이. 나일라는 달리고 싶었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다리는 나부로 채워진 듯했고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빅터 스톤. 그 이름만으로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나일라는 많이 들었다. 그는 권력과 부, 그리고 무자비함의 남자였고 그의 이름은 존경과 공포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의 사업 제국은 그에게 맞서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부서진 등 위에 세워졌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남자였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그가 그녀를 위해 여기에 있었다. 빅터는 키가 컸고 넓은 어깨가 문간을 가득 채웠다. 맞춤 검은색 정장은 저택의 어두운 조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날카롭고 조각 같은 얼굴은 그의 차가운 시선이 나일라에게 닿았을 때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혔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복종을 요구하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었다. 마고는 역겹도록 달콤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부유한 남자들에게만 보여주는 미소였다. 스톤 씨,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며 속삭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일라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시간도 거의 없었을 때 빅터의 부하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들이었고 그들은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사람들처럼 효율적으로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다. 혈관의 공황이 솟구쳤다. 그녀의 몸이 마침내 반응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현실이 닥쳐오자 심장이 갈비뼈를 찧었다. 그녀는 팔렸다. 재산처럼, 부와 교환될 물건처럼. 안 돼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숨을 헐떡였다. 이럴 순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항의는 마고를 즐겁게 할 뿐이었고 마고는 그저 웃으며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할 수 있고 말고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정말 생각했니? 나일? 넌 내 것이었고 이제 넌 스톤 씨의 것이야. 그 말은 나일라의 몸을 격렬하게 떨게 했다. 계모는 그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나일라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마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빅터에게로 몸을 돌려 절박한 눈으로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기래, 그가 마음을 바꾸기래, 그가 그녀를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고 떠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하지만 빅터의 표정은 변함없이 무표정했고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고통이 그저 불편함, 나중 생각에 불과한 것처럼. 떠난다. 그가 깊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두 남자가 그녀에게 손을 뻗었고 그들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가진 힘을 다해 그들에게 저항하며 발버둥 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애원하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제발요. 그녀는 흐느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마고는 그저 감명받지 않은 채 지켜보며 나일라의 절박함에 눈을 굴렸다. 이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 그녀가 쏘아붙였다. 나한테 감사해야지. 스톤 씨가 널 위해 얼마를 냈는지 알아. 넌 마침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굴욕감,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무력감이 나일라의 정신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문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를 외치고 있었다. 문턱을 넘어 끌려나갈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고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그 뒤에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이성과 소피였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그리고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혔다. 아무리 잔인했더라도 그녀가 알았던 유일한 삶과 그녀를 단절시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길가에 기다리고 있던 매끈한 검은색 차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반사했다. 그 존재는 그녀 자유의 관에 박힌 마지막 모처럼 느껴졌다. 빅터는 무심하게 앞서 걸었고 막집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소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남자들은 그녀를 앞으로 밀었고 차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을 소유한 억만장자 맞은편 좌석에 앉았을 때 가죽과 권력의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압도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차가 집에서 그녀가 알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일라는 끔찍한 확신과 함께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하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짙고 숨막혔으며 나일라와 빅터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끊어지기 직전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팽팽했다. 나일라는 뻣뻣하게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의 사건들과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압도적인 깨달음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집에서 끌려나와 전에 만난 적도 없는 남자에게, 그 명성만으로도 혈관의 공포가 흐르게 하는 남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그녀는 무너지기를 거부했다. 마고가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으로 이기게 두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소지품처럼 구매한 남자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하지만 빅터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아니,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인생에서 거의 놀라지 않는 남자의 정밀함으로.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놀랐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여자, 탈출구를 찾는 또 다른 절박한 영혼, 세상에 의해 사용되고 버려진 또 다른 미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나일라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숨막히게 아름다웠고 영묘했으며 거의 몸에 맞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그의 차에 앉아있는 천사였다. 그녀의 매끄러운 갈색 피부는 희미한 빛 아래 빛났고 도톰한 입술은 반항적으로 굳게 닫혀 있었으며 어둡고 순수한 눈은 너무 깊고 생생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게 만들었다. 낯설고 위험한 무언가. 그는 수많은 여자를 만났고 평생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아무도 이렇게 그를 사로잡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처럼 숨을 먹게 만들지 못했다. 그는 가죽 시트의 등을 기댔고 꿰뚫는 듯한 시선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욕구로 가득 찼다. 왜 그녀가 그렇게 경계심 가득한 슬픔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왜 그녀가 너무 많이 부서졌지만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계속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의 날카로운 눈이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포착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방식, 차가 작은 둔턱을 지날 때 움찔하는 방식, 그의 시선을 마주치기를 거부하는 방식, 그는 그의 온몸을 굳게 만드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순수함, 순결함,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히 그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손대지 않은 연약함. 그의 가슴이 조여왔고 깨달음이 가라앉으면서 턱이 굳어졌다. 그가 방금 얻은 것의 무게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25살의 처녀였다. 그 충격은 그에게 낯선 충격을 주었고 그가 느끼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감정의 혼합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게임을 할 줄 아는 여자들, 그와 같은 남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여자들과 함께했지만 나일라는, 그녀는 손대지 않았고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만으로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둡고 소유욕적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을 두드렸고 그의 마음은 계산하며 그녀가 그것을 숨기고 있었는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아끼고 있었는지,
남자들의 잔인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겪었던 잔인함이 단순히 그녀에게 사랑을, 친밀함을,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열정을 알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호기심은 깊어졌고 더 알고 싶다는 욕구는 매 순간 커져갔다. 나를 봐, 그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권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나일라는 뻣뻣해졌지만 복종하지 않았고 눈은 무릎에 고정된 채 그가 곧 퍼볼 잔인함에 대비하는 것처럼 몸이 긴장했다. 빅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반항의 날카로움이 그를 흥미롭게 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가 말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기쁘게 하려 애쓰고 그의 존재 안에 있기를 갈망했지만 그녀는 달랐고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나를 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낮고 거칠었으며 나일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위험한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천천히, 망설이며 그녀는 시선을 들었고 그녀의 어두운 눈이 마침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빅터는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그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은 비밀을, 고통을, 그가 갑자기 듣고 싶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말해봐,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지? 나일라는 미간을 찌푸렸고 섬세한 얼굴에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짓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두려움 아래에 무게와 힘을 담고 있었다. 빅터는 고개를 기울였고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이 그녀의 눈을 탐색하며 그녀를 펼쳐진 책처럼 읽었다. 누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하고 거의 부드러웠다. 나일라의 숨이 멎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드레스천을 움켜쥐었다. 수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위협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에게 전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수년 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서 그림자였으며 자신의 집에서 하인이었다. 그녀는 모든 모욕, 모든 따기, 모든 잔인한 말을 견뎠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고통에 대해 질문받은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숨 쉴, 말할, 들릴 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무엇이든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남자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알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힘겹게 침을 삼켰다. 제 계모요. 그녀는 마침내 속삭였고 그 말은 혀끝에서 쓴맛이 났다. 그리고 제 의붓남매들이요. 빅터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턱이 굳어졌으며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다. 그는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그것을 듣고 그녀의 몸이 그들의 언급만으로도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의 내면에서 위험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그는 잔인함을 증오했고 여자가 학대받고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을 혐오했다. 그리고 지금 이 천사, 이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이 그녀를 보호했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피가 끓었다. 전부 말에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나일라는 망설였다. 본능이 침묵을 지키라고, 고통을 혼자 간직하라고, 아무도 그녀의 상처를 볼 만큼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가 빅터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강렬함, 그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을 보았을 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바닥을 닦았던 밤들, 마구가 먹이를 주지 않아 굶주렸던 날들, 모욕, 벌, 고립,
그리고 자신이 원치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끊임없는 상기에 대해 그녀는 훔쳐진 꿈, 잠 못 이루는 밤, 어둠 속으로 속삭였던 필사적인 기도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동안 빅터는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에서 들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에게 영혼을 쏟아내고 모든 상처, 모든 흉터, 모든 심장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차가운 심장과 무자비한 방식으로 알려진 빅터 스톤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일라는 이제 그의 것이었고 그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나일라의 입술이 열려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시간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수년간의 고통, 너무 깊이 묻혀 거의 그녀의 일부가 될 뻔했던 고통의 무게가 마침내 표면으로 밀려나왔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빅터의 저택에 희미하게 밝혀진 호화로운 공간에서 그와 마주 앉아 그녀는 작고 하찮게 느껴졌지만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누군가가 그녀의 연약한 마음속에 갇혀있던 이야기에 실제로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드레스천을 움켜쥐었으며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마치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듯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녀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빅터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 그의 날카롭고 꿰뚫는 듯한 시선은 그녀에게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온몸은 조용한 분노로 얼어붙어 그가 듣고 그녀가 겪었던 악몽의 모든 단어,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저는 그냥 어린 소녀였어요.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의 눈은 슬픔의 어두운 웅덩이였고 아름다운 갈색 피부는 황금빛 아래 빛나 그녀가 다시 겪고 있는 고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셨죠. 항상 저를 그의 작은 공주라고 부르셨고 항상 저를 보호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다 그냥 가버리셨어요. 어느 날 일하러 가셨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고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잠시 숨을 쉬기, 계속하기 힘들어했다. 빅터는 주먹을 꽉 쥐었고 턱이 굳어졌으며 그의 온몸은 분노를 뿜어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깜빡이며 계속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마고는 더 이상 신경 쓰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사라진 순간 제가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것 같았어요. 슬퍼할 시간도 주지 않았죠.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 그가 제게 주셨던 모든 것,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요. 그녀는 그의 물건을 팔았고 그의 사진을 버렸으며 마치 그가 살았던 적도 없는 것처럼 집에서 그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제게 돌아서서 말했죠. 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제가 그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했어요. 한 줄기 눈물이 나일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세월을 고통을 삼키며 혼자 감당할 만큼 강한 척하며 보냈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남자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취약하게 내버려 두었고 마침내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저에게 집을 청소하게 하고 그녀와 이선, 소피를 위해 요리하게 했죠. 저는 어쩌면 열심히 일하면, 어쩌면 제가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녀가 저를 머물게 해줄 거라고, 적어도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제가 한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어요. 완벽하게 요리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어요. 심지어 잘못 숨을 쉬어도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직접 저를 벌주는데 지치면 이성과 소피에게 시켰죠. 나일라는 그 말에 목이 메었고 기억들이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저를 비웃고 욕하고 밀고 때리고 굴욕을 줬어요. 일부러 바닥에 음식을 쏟고 제가 무릎 꿇고 그것을 치우는 것을 지켜봤죠. 제 옷, 신발, 책, 제 것이었던 모든 것,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울면 제가 약하다고, 한심하다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견딜 수 없었고 마치 깨진 유리가 공기를 가르는 것 같았다. 빅터의 내면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꽉 쥔 주먹으로 변했고 손톱이 손바닥을 너무 세게 파고들어 거의 피가 날 뻔했다. 그의 온몸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그들 모두를, 그녀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 그녀를 쓸모없다고 느끼게 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그는 그들을 존재에서 지워버리고 그녀가 흘린 모든 눈물, 그들이 그녀에게 가한 모든 고통의 순간에 대해 1000배로 고통받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자신을 억누르며 듣고 그녀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단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 관한 것, 그녀가 혼자 겪었던 수년간의 고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무엇보다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한번 떠나려고 했어요. 나일라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몸은 그녀를 거의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던 순간을 다시 겪으며 떨렸다. 그냥 도망칠 수만 있다면, 그냥 충분히 멀리 달아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들이 잠들었을 때 작은 가방을 싸고 이웃들의 자비를 해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달렸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담겨 있어 빅터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었어요. 제가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더 빨랐어요. 제가 마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저를 찾았죠. 그들이 저를 집으로 끌고 왔을 때 마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녀는 저를 지하실에 3일 동안 가뒀어요. 음식도, 물도, 빛도 없이. 그저 어둠, 그저 침묵, 그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일라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 기억을 밀어내려는 듯, 그날들의 공포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려는 듯이.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흉터였다. 마침내 그녀가 저를 내보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결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말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폭풍처럼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녀는 시선을 들어 그녀의 어둡고 고통으로 가득 찬 눈이 빅터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녀는 속삭였다. 저는 그녀를 믿었어요. 빅터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앞의 여인을, 지옥을 겪고도 살아남은 여인을, 1000번 부서졌지만 계속 나아갈 힘을 찾은 여인을 쳐다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조용한 맹세를 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할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엇을 해야 하든, 그녀는 이제 그의 것이었고, 아무도 다시는 그녀를 해치지 못할 것이었다. 빅터 스톤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일라의 발밑에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 존재의 기반 자체가 금이 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 없는 무언가를 드러낸 것 같았다. 희망. 그의 목소리는 깊고 흔들림 없었으며 두려움이 아닌 낯설지만 취하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잔인함이 그녀에게 말해지는 유일한 언어인 세상에서 살았다. 사랑은 신화였고 친절은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 사라지는 덧없는 환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억만장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남자가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영혼을 뒤흔드는 맹세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 흘리게 한 모든 눈물에 대해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공주처럼 살게 될 것이다. 나일라. 그 말들은 마치 그녀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그녀의 마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그녀를 위해 싸워주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지워주고 싶을 만큼 신경 써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불가능하고 그녀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뛰어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이 옆에서 떨렸다. 그녀의 몸은 수년 동안 겪었던 고문으로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과거의 공포에 묶여 있었다. 이것이 진짜일까? 그녀는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를 믿을 수 있을까? 평생 동안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모없다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웠다. 그런데도 빅터는 거기에 서서 그의 어둡고 폭풍우 같은 눈이 그녀에게 고정된 채 그의 온 존재는 위험하고 불굴의 무언가,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을 속삭이는 무언가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빈 위협을 하는 남자가 아니었고 모든 단어의 의미를 담지 않고 말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만약 그가 진심이라면, 만약 그가 정말로 그녀를 위해 복수하고 그녀가 밤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만 꿈꿨던 삶을 주려고 한다면 그녀가 알았던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요? 질문이 그녀가 맞기도 전에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산산조각 난 마음의 모든 무게,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사랑했어야 할 사람들의 손에 영혼에 새겨진 모든 상처를 담고 있었다. 왜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시죠? 빅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어두워졌고 그의 온 존재는 마치 그녀의 질문 자체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맹렬하고 깨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불태운 것처럼 굳어졌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체격은 압도적이지만 숨막히지는 않았고 그의 존재는 강력하지만 억압적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것에 손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숨이 목에 걸렸다. 내 것, 그 말은 그녀의 몸에 충격파를 보냈고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으며 마음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가 의미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나일라. 그의 목소리는 맹세처럼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선언처럼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을 보호한다. 그녀는 전에 누구에게도 속한 적이 없었다.
안전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보살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단지 물건이었고 부담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배경에 존재하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그가 그녀를 주장하는 방식은 달랐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었고 덫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패였고 약속이었으며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는 자연의 힘이었다. 숨이 떨리며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속임수, 잔인함, 이것이 또 다른 속임수, 또 다른 게임, 그녀를 무너뜨릴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해줄 어떤 것이든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오직 강철, 오직 확신, 오직 그녀가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싸워줄 자신의 것이라고 이미 결정한 남자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가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이 뻗어나왔고 처음으로 망설였다. 마치 그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도 전에 그녀의 허락을 기다린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그녀를 대한 적이 없었다. 그 깨달음에 목이 메었고 눈이 타올랐으며 온몸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떨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따뜻하고 단단하며 안정감을 주었다. 단순한 접촉에 숨이 터져나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만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닻이었고 그녀를 어둠에서 끌어내고 새롭고 무섭고 희망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로 끌어당겼다. 나는 그들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빅터의 목소리는 너무나 강렬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들 모두. 그들은 내가 고통받게 한 모든 순간을 후회할 것이다. 그들은 자비를 구걸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나일라, 너는 다시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시는 그들의 손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나는 내가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가슴이 아팠다. 고통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압도적이고 소모적인 무언가로부터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몰랐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싸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낯선 무언가, 위험할 정도로 안도감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진심이세요. 그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가 제공하는 것의 무게를 거의 처리할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래, 빅터는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말했다. 맹세한다, 나일라. 너는 이제 내 것이고 아무도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마음 주위에 쌓았던 벽이 떨렸고 오랫동안 그녀를 묶었던 사슬이 금이 갔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어쩌면, 아주 어쩌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바깥 세상이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 빅터는 서두르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산 것을 소유하려는 무자비한 남자처럼 그녀를 주장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달랐다. 그는 조심스러웠고 부드러웠다. 마치 그녀가 평생 동안 상처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알았던 모든 접촉이 잔인하고 불친절하며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나일라는 어떤 것에든 대비했고 냉담함, 강제 또는 무관심을 예상했다. 그것이 인생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터가 그녀에게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길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그것은 따뜻하고 흔들림 없었으며
그녀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느리고 의도적으로 그녀의 얼굴의 섬세한 곡선을 따라갔다. 마치 그녀를 기억하려는 듯, 마치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그녀를 본다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듯이,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버려질 수 있는 무언가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부드러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누군가로서. 그녀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떨렸고, 몸은 긴장했으며, 마음은 자신을 지키라고, 고통에 대비하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빅터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어둡고 꿰뚫는 듯한 눈은 생생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 그녀의 가슴 속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정되었으며 마치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는 듯이. 나는 결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나일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들은 그녀를 떨게 했다. 그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를 믿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선택권을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부담, 하인, 사용되고 버려질 무언가 이상으로 취급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빅터는 달랐다. 그는 권리로서 그녀를 만지지 않았고 그녀를 산 물건처럼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소중한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그녀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을 것처럼 보았다. 목이 메었고 손은 부드러운 시트천을 움켜쥐었다. 그녀 안에서 솟아오르는 압도적인 감정들과 싸우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 답을 찾으며 왜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죠? 빅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참을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몸에 온기를 퍼뜨렸다. 내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가 간단히 말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진리인 것처럼. 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하지만 그건 오늘 밤으로 끝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영원히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 말들은 그녀에게 충격파를 보냈고 그녀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를 그런 식으로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로, 잔인함으로가 아니라 헌신으로, 깨뜨릴 수 없는 약속처럼 들리는 약속으로. 그녀는 전에 누구에게도 속한 적이 없었다. 보호, 안전, 사랑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그가 그녀를 안는 방식, 마치 그녀가 섬세한 무언가, 그가 온 세상과 싸워 보호할 무언가인 것처럼 그녀의 가슴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를, 정말로 그를 보았고 처음으로 직함 아래, 세상이 두려워하는 무자비한 억만장자 아래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강하고 강력하며 위험했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무언가였다. 부드럽고 인내심 있으며 그녀가 그를 믿고 그가 방금 한 약속을 믿을 때까지 기다릴 의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그가 말한 것을 의미한다면 그녀가 알았던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선택권이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믿기로 선택했다. 손이 떨리며 그녀는 손을 들어 망설이며 불확실하게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스칠 때까지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그의 심장에 꾸준하고 안심시키는 박동을 느꼈다. 빅터는 굳어 숨을 살짝 멈췄다.
마치 그녀의 손길이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나일라,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럽고 거의 경건했다. 괜찮아.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널 안게 해줘. 그녀는 목에 걸린 덩어리가 거의 참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간신히 목소리를 찾았다. 네, 그것은 단 한 단어였지만 모든 것이었다. 빅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 팔로 그녀를 감싸고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를 가까이 안고 마치 온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의 온기가 그녀를 감쌌고 그의 향기, 깨끗하고 남성적이며 취하게 하는 향기가 그녀의 감각을 채웠다.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감히 희망해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몸이 그의 몸에 기대어 긴장을 풀었고 머리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의 팔이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마치 그가 그녀를 조각난 조각 하나하나를 함께 붙들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말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여기에 있었고 그는 진짜였으며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무언가, 강력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고 과거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방패처럼 그들을 감쌌다. 나일라는 눈을 감고 그의 품의 온기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허락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믿는 것을 허락했다. 자,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부드러운 키스를 누르며. 이제 안전해.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일라는 그것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을 쉬게 하고, 믿게 하고, 희망하게 했다. 빅터가 그녀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황금빛 햇살이 거대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그녀를 감싼 호화로운 실크 시트를 따뜻하게 할 때 나일라는 천천히 잠에서 깼다. 그녀의 몸은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매트리스 속으로 가라앉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방향을 잃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마고의 집에서 항상 자야 했던 작고 차갑고 불편한 침대의 기억에 갇혀 있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하인이라는 혹독한 현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눈썹이 떨리며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숨막히는 광경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충격으로 벌떡 일어났다. 침실은 그녀가 본 어떤 것과도 그녀의 것이라고 상상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벽은 우아한 금색과 아이보리색 액센트로 장식되어 햇빛 아래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방 전체에 눈부신 빛의 광선을 반사했다. 마치 작은 춤추는 별들처럼. 침대 자체는 왕족을 위한 것이었고 거대하고 킹사이즈의 걸작이었으며 호화롭고 자수가 놓인 침구로 덮여 있었다. 가장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피부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유리창으로 된 벽 전체가 생생한 꽃들로 가득 찬 무성한 개인 정원과 그 중앙에 반짝이는 분수의 숨막히는 전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동화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하지만 진정으로 그녀의 숨을 먹게 한 것은 침대 너머 호화로운 매트리스 발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정교한 드레스들이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조의 최고급 실크, 세틴, 시폰으로 만든 가운들이었다. 그들의 섬세한 장식은 빛 아래 반짝였다. 그 옆,
벨벳으로 덮인 테이블 위에 완벽하게 배열된 것은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 황금 팔찌, 사파이어가 박힌 반지, 그리고 너무나 숨막히게 아름다워 여왕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액세서리들이었다. 나일라의 입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벌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로 다리를 옮겼고 맨발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카페트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가운 중 하나, 노비 강처럼 반짝이는 복잡한 비즈 장식으로 장식된 짙은 붉은색의 오프숄더 걸작을 만졌다. 평생 동안 그녀는 그런 사치를 감히 꿈꿔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신성한 것을 입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여기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신, 경애, 혼란의 감정이 그녀 안에서 솟아올랐다. 왜 빅터가 그녀를 위해 이런 일을 했을까? 수년 동안 원치 않는 하인 이상으로 취급받은 후에 그녀가 이런 삶을 받을 자격이 있는 무슨 일을 했을까?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웅장한 이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거기, 그녀 앞에 완벽하게 재단된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호부비력한 힘과 자신감을 뿜어내는 빅터 자신이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롭고 매혹적인 시선은 그녀에게 닿는 순간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표정을 보며 작고 아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번졌다. 일어났군,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더 가까이 다가서며 그의 거대한 체격은 이미 웅장한 방을 더욱 작게 느끼게 만들었다. 나일라는 여전히 압도된 채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빅터,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손은 호화로운 선물들을 가리켰고 그녀의 큰 눈은 경의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빅터의 씩 웃음은 더 깊어졌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우아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놀라게 해주려고 그가 간단히 말하며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더 있어. 나일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기 전에 망설였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것을 풀 때 약간 떨렸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멋진 다이아몬드가 박힌 열쇠가 안에 놓여 빛 아래 반짝였다. 혼란이 그녀의 시선에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답을 찾으며 빅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씩 웃음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었고 그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의 깊은 목소리가 따뜻한 포옹처럼 그녀를 감쌌다. 내 새집의 열쇠야, 그가 중얼거렸다. 공주님은 성이 필요하잖아. 안 그래? 나일라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 새집. 성 그녀의 입술이 충격으로 벌어졌고 그녀의 마음은 그의 말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을 만들기도 전에 빅터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그의 어조는 부드러우면서도 명령적이었다. 보여줄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일라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웅장한 저택을 안내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비시킬 수 없었다. 정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숨이 폐에서 도둑 맞았다. 그녀 앞에는 최고급 건축물로 지어진 대리석 기둥, 황금 액센트, 그리고 화려함을 뿜어내는 복잡한 세부 사항으로 장식된 어떤 왕궁과도 견줄 만한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다. 저택은 수 에이커에 걸쳐 무성하고 아름답게 조경된 부지에 펼쳐져 있었고 웅장한 분수, 개인 정원, 그리고 너머의 완만한 언덕을 내려다보는 반짝이는 인피니트 풀을 갖추고 있었다. 목이 메었고 눈에 눈물이 고이며 그녀는 빅터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제 것이라고요. 빅터의 시선은 부드러워졌고 그는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심시켰다. 그래, 나일라. 네가 보는 모든 것, 네가 만지는 모든 것, 이제 다 내 거야.
너는 다시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네가 가진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어.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눈물을 닦아냈다. 너는 소중해.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가 항상 되어야 했던 여왕처럼 살게 해줄 것이다. 나일라의 가슴은 감사, 불신, 낯설지만 취하게 하는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 등 담기에는 너무나 광대한 감정들로 아팠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거기에 서서 이제 그녀의 것이 된 낙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달았다. 빅터는 단지 그녀에게 사치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고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마침내 사랑을 믿을 기회를 주었다. 날이 주로 바뀌면서 나일라는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뜻함, 보살핌, 그리고 너무나 낯설어 이 모든 것이 덧없는 꿈이 아닐까 종종 궁금해하게 만드는 안정감으로 가득 찬 삶. 그녀는 사랑이 잔인한 환상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믿으며 수년을 보냈다. 그런데도 여기 그녀는 한때 무자비한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그녀의 존재 안에서는 부드럽고 보호적이며 끝없이 베푸는 빅터 스톤 덕분에 동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호화로운 저택의 넓은 실크로 덮인 침대에서 깨어났고 그녀의 마음은 그녀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심장이 뛰었다. 마고의 잔인한 요구하녀 생활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잠을 깨는 대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황금빛 아침 햇살의 부드러운 온기, 빅터가 매일 밤 그녀의 방에 놓도록 주문한 신선한 장미 향기,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느낌이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부나 사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빅터 그 자신이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의 시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녀의 모든 말에 그토록 강렬하게 집중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아무리 가볍고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녀의 피부에 따뜻한 흔적을 남겨둔 꼴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의 손길이었다. 처음에는 빅터 스톤 같은 남자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은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반전일 뿐이며 그가 손에 넣은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되뇌며 마음을 지키려 애썼다. 천천히, 망설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믿게 되었다.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수년간의 고통과 잔인함은 그녀의 마음 주위에 실망과 배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준 벽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빅터는 끈질겼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의 노력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결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고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더 많이 미소 짓고 묵살당할 두려움 없이 웃고 어깨를 짓누르는 끊임없는 불안의 무게 없이 그가 준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그를 다른 모든 사람이 보는 두려운 억만장자가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남자, 존엄한 삶을 준 남자, 그리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 즉 사랑을 느끼게 해준 남자로 바라보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의 곁에서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그녀를 삼킬 듯 위협하는 깊고 마비시키는 두려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자신이 그에게 지나가는 호기심, 그의 권력 중심의 세계에서 순간적인 기분 전환에 불과하다면 어떡하지? 그녀는 빅터 스톤 같은 남자들은 감정에 얽매일 운명이 아니며 그들은 사랑과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고 꿰뚫는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거기서 무언가를 보았다.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무언가, 희망으로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그녀는 그것과 싸우려 애썼다. 자신은 단지 우연히 그의 삶에 끼어든 여자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빠지고 있었다. 아주 깊이. 훔쳐보는 모든 시선, 속삭이는 모든 말, 부드러운 모든 손길이 그녀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그녀는 그것을 멈출 힘이 없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것,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원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빅터는 자신만의 조용하고 확고한 방식으로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며 시련, 버림받음, 그리고 사랑은 자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잔인한 현실에 대한 경고를 속삭였다. 그래서 그녀의 심장이 모든 상호작용마다 뛰고 그의 손길을 갈망하고 사랑의 심연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가 인생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은 연약하고 사랑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빅터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나일라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순간, 결코 받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정의. 하지만 빅터 스톤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남자였다. 특히 그가 자신의 영혼을 다해 지키겠다고 맹세한 여자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랬다. 나일라가 잔인한 계모와 사악한 의붓 형제자매의 손에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의 안에서는 끈질긴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나일라가 흘린 모든 눈물에 대해, 그녀가 춥고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 모든 밤에 대해, 그녀가 사랑과 행복, 하녀 생활 너머의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보낸 모든 순간에 대해. 빅터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계산적이고 전략적이며 필요할 때는 무자비했다. 그리고 그의 적들, 특히 그가 소중히 여기는 여자를 감히 해친 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몰락이 절대적이 되도록 확실히 했다. 계획은 그가 나일라를 집으로 데려온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그녀의 비참한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탐욕, 부패,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수많은 비밀의 전모를 밝혀냈을 때 그가 휘두르는 막강한 힘으로 빅터는 그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했다. 그들의 거짓된 우월감의 기반이었던 금융제국부터 시작했다. 그는 탈출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정밀함으로 그들의 파산을 조율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사기 거래, 훔친 모든 자산, 그들이 이익을 본 모든 비열한 계획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언론은 그 스캔들에 열광했고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헤드라인이 모든 주요 뉴스 매체를 장식했다. 그들의 이름은 진흙탕에 끌려다녔고 마침내 탐욕과 잔인함의 경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었다. 하지만 빅터는 아직 멀었다. 그들의 불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년간 나일라에게 가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는 그들의 소위 동맹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버리도록 했고 한때 자랑했던 모든 강력한 인맥이 혐오감의 등을 돌리게 하여 의지할 사람도 잡을 구명줄도 없게 만들었다. 그들의 호화로운 집은 압류되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사업체는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았다. 그들은 등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재정적 파탄에 빠졌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그들의 사회적 몰락. 한때 나일라를 내려다보았던 바로 그 상류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기생충처럼 취급했다. 그들의 불명예에 대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한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던 바로 그 가난 때문에 그들을 조롱했다. 한때 권력과 통제 속에서 즐거워했던 마고는 이제 절박하고 망가진 껍데기로 전락했다. 한때 잘 관리되던 그녀의 손은 자비를 구걸하며 떨렸고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특권 속에서 평생을 즐겼던 이성과 소피는 이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하며 고군분투했다. 친구들은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그들을 버렸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반전은 나일라가 이제 그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 한 번의 속삭임으로 그들을 파괴할 힘을 가진 남자에 의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했다. 나일라가 빅터가 한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해친 자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보았을 때 그녀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사람도 그녀를 위해 싸워준 적이 없었고 그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의를 구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세상에 혼자라고 아무도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 있었다. 모든 사치를 손에 넣을 수 있고 모든 아름다운 여인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남자가 그녀를 선택하고 변호하고 사랑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번개처럼 그녀를 쳤다. 두려운 억만장자, 세상이 경외와 공포 속에서 속삭이는 남자, 빅터 스톤이 이 모든 것을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고 그녀의 괴로움이 그의 괴로움이며 누군가 그녀에게 다시 손을 대기 전에 세상을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그녀가 불신과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 뒤섞인 채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의 앞에 섰을 때 빅터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강한 팔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맹렬하게 속삭였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나일라.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온기가 과거의 어둠에 대한 방패처럼 그녀를 감쌌을 때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실하고 흔들림 없으며 부인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녀는 결코 그것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그 밤은 다른 어떤 밤과도 달랐다. 별들이 벨벳 같은 하늘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파도가 해안의 사랑의 비밀을 속삭이는 꿈의 직물로 짜인 밤, 열정, 헌신, 그리고 영원한 함께함으로 가득 찬 미래의 멜로디를 실어 나르며 나일라는 빅터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왜 그가 개인 제트기에 오를 때 눈을 가리라고 주장했는지 전혀 몰랐다. 그의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는 오늘 밤이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과 불안한 기대로 두근거렸고 그의 강한 팔에 매달린 손가락은 약간 떨렸다. 그의 존재는 그녀를 삼킬 듯 위협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꾸준한 닻이었다. 그녀는 이런 사랑을 결코 알지 못했다. 맹렬하면서도 부드럽고 보호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사랑. 절망의 깊은 곳에서 그녀를 끌어올려 감히 도달하리라 꿈꿔본 적 없는 높이로 올려준 사랑. 빅터 스톤은 그녀의 존재를 재정의한 남자였고 그녀가 단지 사용되고 버려질 누군가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고 숭배받고 그의 세계의 여왕으로서 경배받을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준 남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트기가 착륙하고 그가 여전히 눈가리개를 한 채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보트로 이끌었을 때 그녀는 이 여정의 반대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비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며 압도적인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소금과 이국적인 꽃향기가 공기를 채웠고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빅터의 목소리가 그녀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가득 찬 채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눈을 떠, 내 사랑.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눈앞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적인 개인섬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지는 해의 황금비두로 물들어 있었다. 모래는 비단보다 부드러웠고 공기는 장미와 제스민의 희미한 향기를 실어 날랐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녀의 숨을 멎게 한 것은 눈앞의 광경이었다. 수천,
수만 개의 촛불로 늘어선 길이 요정의 불빛 캐노피 아래 멋지게 차려진 테이블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정교한 촛불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바이올린 음악이 연주되었고, 바다 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나일라가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낄 만큼 숨막히게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빅터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거 저를 위한 거예요. 대답은 그의 눈에 있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마치 그녀가 바로 별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거야, 나일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끌며 그녀의 심장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인내심과 경외심으로 촛불길을 따라 그녀를 안내했다. 저녁 식사는 꿈만 같았다. 왕족에게나 어울릴 법한 만찬. 세계적인 수준의 셰프들이 준비한 최고의 진미. 각 요리는 이전보다 더 정교했고, 각 한 입은 빅터가 그녀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증거였다. 하지만 저녁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섬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둘러싼 사치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법은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흩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는 방식, 단 1초도 그녀와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머무는 방식에. 그리고 마지막 햇살이 수평선 아래로 잠겨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일 때, 빅터는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그의 시선은 그녀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가 테이블 주위를 돌아 그녀의 완전한 충격 속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일라의 입술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고 그녀의 온몸이 굳었다. 그가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그것을 열어 그녀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숨막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크면서도 우아하고 눈부시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의 반영.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귀에서 쿵쾅거렸고 시야가 흘리지 않은 눈물로 흐려졌다. 그리고 빅터의 목소리가 꾸준하면서도 감정에 젖어 그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모든 단어는 약속이었고 모든 음절은 맹세였다. 나일라,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은 영원히 변했어. 당신은 내가 결코 할 수 있을 거라고 몰랐던 사랑, 너무 깊고 너무 소모적이어서 당신 없는 미래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줬어. 당신은 나의 힘, 나의 심장, 나의 영혼이야. 나는 매일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증명하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내 몸의 모든 숨결로 당신을 사랑하며 보내고 싶어. 그러니 내 사랑, 나의 여왕,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녀의 입술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한때 두렵고 손댈 수 없는 억만장자였던 이 남자가 이제는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사랑만을 눈에 담고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의 심장, 그의 미래,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리고 그 순간 의심도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오직 여기가 그녀가 속한 곳이라는 압도적인 확신만이 있었다. 그의 품에, 그의 곁에, 영원히. 그녀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네, 빅터. 1000번이라도,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눈에 담긴 안도감과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숨을 쉬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에 있었다. 그녀를 완전히 숨막히게 만든 말하지 않은 약속으로 가득 찬 너무 깊고
너무 열정적인 키스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세상은 녹아내렸다. 바다, 섬, 하늘,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그들을 묶는 사랑에 빠져들면서 배경으로 사라졌다. 어떤 것도 누구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위의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증언하고 파도가 그들의 웃음소리를 밤으로 실어 나를 때 나일라는 그녀의 존재의 모든 섬유로 알았다. 이것이 단지 그들의 영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결혼식은 숨막히는 걸작이었다. 너무나 웅장한 사랑의 축하연이라서 마치 온 세상이 운명적으로 함께할 두 영혼의 결합을 목격하기 위해 멈춘 것 같았다. 시간 자체를 벗어난 듯한 너무나 순수하고 완벽한 순간. 황금빛과 하늘의 축복처럼 공기를 채운 장미 향기에 휩싸여 있었다. 나일라는 웅장한 대성당 입구에 서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에 미친 듯이 부딪혔고 섬세한 흰 난초와 진홍색 장미 부케를 쥔 손이 약간 떨렸다. 각 꽃잎은 그녀를 통해 솟구치는 감정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이런 결혼식을 꿈꿔본 적이 없었고 이런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서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최고급 실크와 레이스로 만든 천상의 드레스를 입고 그 복잡한 자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 아래에 반짝였다. 베일은 달빛의 강처럼 등 뒤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통로를 따라 걷는 모든 걸음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각 순간은 그녀의 인생을 바꾼 남자, 어둠에서 그녀를 이끌어내어 사랑, 열정,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가득 찬 세계로 그녀를 격려한 남자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영원으로 늘어났다. 빅터는 재단에 서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 시선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영원의 약속, 그녀의 숨을 먹게 만드는 소모적인 사랑의 깊이, 이 순간부터 그녀는 결코 외로움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맹세. 그는 맞춤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파괴적으로 잘생겨 보였고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는 깊고 매혹적인 눈의 깜빡이는 날것의 감정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도달했을 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길의 온기가 그녀의 등골을 타고 전율을 보냈다. 그녀가 이제 그의 것,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그의 것이라는 조용한 인정. 예식은 속삭이는 서약과 훔쳐보는 시선, 부드러운 미소와 눈물을 자아낼 듯 위협하는 벅찬 감정의 쇄도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빅터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너무나 깊고 열정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키스로 그녀의 입술을 눌렀을 때 대성당 전체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배경에서 연주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즐거운 멜로디와 뒤섞였다. 리셉션은 꿈만 같았다. 이야기책에서나 나올 법한 호화로운 축하연. 황금비드로 뚝뚝 떨어지는 샹들리에, 최고급 도자기와 크리스탈로 장식된 테이블, 왕족에게나 어울릴 법한 만찬.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일라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옆에 있는 남자일 때는 그가 결코 그녀의 손을 놓지 않는 방식,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타오르는 방식. 마치 이 밤의 모든 세부사항, 그녀가 쉬는 모든 숨, 그들이 공유하는 모든 심장박동을 기억하려는 듯, 그리고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천천히 떠나기 시작할 때, 빅터는 몸을 숙여 그의 입술이 그녀의 귀에 스쳤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등골을 타고 맛있는 전율을 보내는 허스키한 속삭임이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첫날 밤을 보낼 시간이야. 내 사랑, 그가 그녀를 이끌어갈 때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에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의 존재는 그녀의 맥박을 기대로 뛰게 하는 취하게 하는 힘이었다. 신혼여행 스위트는 낙원이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로 이어지는 깜빡이는 촛불과 붉은 장미 꽃잎길로 장식된 넓은 펜트하우스. 공기는 제스민의 무거운 향기와 곧 일어날 일에 부인할 수 없는 정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일라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도 거의 없었을 때 빅터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어두워졌다. 그리고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그녀를 팔에 안아 힘들이지 않고 문턱을 넘었다. 그의 입술이 희죽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 거야. 스톤 부인. 그의 목소리에 담긴 소유욕, 그녀의 팔을 따라 내려가는 그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불을 지피는 방식의 그녀의 뺨에 홍조가 번졌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내려놓았을 때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움직여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도록 그녀의 몸을 그의 몸에 맞추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욕망으로 두꺼워졌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 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타오르는 키스로 사로잡았다. 그녀의 숨을 멎게 하고 굶주림, 갈망, 그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소모적인 사랑을 말하는 키스. 그들 사이의 열기는 부인할 수 없었고 공기는 그녀의 등골을 타고 전율을 보내는 전기로 지글거렸다. 그리고 그의 손이 그녀 드레스의 섬세한 단추로 움직일 때, 그가 천천히, 경건하게 그녀의 옷을 벗길 때, 그의 눈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이 아플 만큼 깊은 사랑으로 심장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두름도, 긴급함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숭배만이 있었다. 속삭이는 약속과 부드러운 애무로 가득 찬 밤, 황금빛 촛불 아래 그녀의 피부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부드러운 신음과 숨막히는 이름들, 가장 친밀하고 신성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그들의 몸의 리드미컬한 춤, 모든 접촉, 모든 키스, 모든 한숨은 사랑의 선언이었고 그들 중 누구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없는 맹세였다. 그리고 밤이 길어지고 그들이 서로의 팔에 얽혀 그들의 몸과 영혼이 이제 하나라는 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얽혔을 때 나일라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안전하고 열정적이며 영원한. 빅터가 그녀의 관자놀이의 마지막 키스를 누르고 그녀를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당길 때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피부의 부드러운 중얼거림이었다. 사랑해, 나일라. 영원히. 그리고 가슴이 가득 차고 영혼이 평화로운 채로 그녀는 속삭였다. 영원히. 나일라의 삶은 그녀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 즉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처럼 숨막히게 아름다운 현실로 변모했다. 그녀가 더 이상 계모와 의붓 형제자매의 잔인함 아래 고통받았던 무력하고 망가진 소녀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헌신적인 남자의 소중하고 숭배받고 깊이 사랑받는 아내가 된 동우아. 매일 아침 그녀는 빅터의 강한 포옹의 온기 속에서 깨어났다. 그의 팔이 보호적으로 그녀를 감쌌고 그의 깊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녀의 피부에 사랑의 말을 속삭여 그녀가 그에게 속해 있다는,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 있다는 깨달음에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개인 제트기 여행을 데려갔다. 에펠탑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서 그녀에게 키스했던 낭만적인 파리의 거리부터 그들이 손을 잡고 걸었던 몰디브의 원시적인 해변까지 황금빛 일몰이 그들의 눈에 비치고 파도가 부드럽게 그들의 발에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선물, 호화로운 휴가, 끝없는 놀라움보다 나일라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녀가 원치 않는 존재에서 누군가의 온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한 것은 빅터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그녀를 만지는 방식, 그녀를 느끼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숭배하고 숭배했으며 그녀가 다시는 한 톨의 슬픔이나 외로움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가 일하고 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달콤한 메시지, 그리움으로 가득 찬 음성 메모를 보냈다. 그의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는 오직 그녀를 위해서만 부드러워졌다. 그가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다시 그녀를 품에 안고 싶어 얼마나 기다릴 수 없는지 말하면서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리 지친 하루였더라도 그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그녀였다. 그녀를 품에 안고 숨막히는 키스를 하고 마치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그녀가 필요한 것처럼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삭였다. 그들은 밤을 서로에게 쌓여 시트에 얽혀 숨막힐 정도로 강렬한 열정에 빠져보냈다. 그리고 뒤이은 조용한 순간들, 그녀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심장의 꾸준한 리듬을 들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것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너무 깊고 깨지지 않는 사랑. 빅터는 결코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그녀의 이름으로 자선 행사를 주선하여 아무도 그녀가 한때 겪었던 것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했다. 그는 그녀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갤러리를 사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따르고 그의 아내가 되는 것 이상의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격려했다. 왜냐면 그에게 그녀는 단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고 그의 파트셔, 그의 동등한 존재, 그의 여왕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기념일, 모든 특별한 날은 웅장한 제스처, 별빛 아래 개인 촛불 저녁 식사, 깜짝 세레나데, 그 자신의 손으로 쓴 사랑의 편지로 축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평범한 날들에도 그는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고 긴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주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 거실에서 그녀를 꼭 껴안고 춤을 추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순간들, 그 작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놀라움이 찾아왔다. 그녀가 그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발견한 날, 그녀의 손이 시험기를 들고 떨렸고 현실이 와 닿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압도적인 기쁨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빅터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고 불신의 눈으로 크게 떴다. 그러다 천천히 숨막히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의 팔이 그녀를 땅에서 들어 올려 빙빙 돌렸고 그의 웃음소리는 풍부하고 순수하며 여과되지 않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줬어. 내 사랑, 그가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 전체에 부드러운 키스를 누르며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배에 얹혔다. 마치 그들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순간부터 빅터는 더욱 보호적이 되어 그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놔두지 않았고 그녀를 더욱 망쳐놓았으며 키스, 속삭이는 약속, 심장을 녹이는 부드러운 순간들로 그녀를 샤워시켰다. 그는 모든 예약, 모든 갈망, 모든 피로의 순간에 거기에 있었다. 그녀를 안고 지지하며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그들의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그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삭이는 빅터의 눈물 어린 눈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통과 잔인함의 잿더미에서 그녀는 오직 사랑, 기쁨, 그리고 영원의 약속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남자, 그들이 함께 만든 가족을 바라볼 때 그녀는 다시는 꿈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면 현실은 이미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일라의 삶은 이미 가장 완벽한 동화처럼 느껴졌지만 운명은 그녀를 위해 또 다른 아름다운 놀라움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을 더욱 많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눈물을 자아낼 만큼 심오한 행복으로 채워줄 놀라움. 첫 아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빅터의 마음을 훔친 어린 왕자를 낳은 지 몇 달이 지났다. 부모 모두를 완벽하게 닮은 아기. 나일라의 따뜻한 갈색 피부와 빅터의 인상적인 이목구비를 지닌 아기.
너무나 사랑받아서 빅터는 거의 세상을 멈추고 그의 곁에 있을 정도였다. 그는 나일라를 경외감에 빠뜨릴 만큼의 열정으로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한밤중 수유를 위해 일어나고 잠자리 이야기를 속삭이며 아들을 품에 안고 작은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누르며 남은 평생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일라는 빅터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압도적인 기쁨과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에 섰을 때 그녀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또 다른 숨막히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두근거렸다. 그녀가 시험기를 그녀 안에 또 다른 기적이 자라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쳐다볼 때 그녀와 빅터가 공유한 사랑, 너무 깊고 깨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비범한 무언가로 피어난 사랑으로 창조된 생명.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부드럽고 믿을 수 없는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번졌다. 그녀가 배에 손을 얹었을 때 기쁨, 흥분, 약간의 긴장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된 작은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삼키는 사랑의 감정이 그녀의 영혼에 넘쳐흘렀다. 그녀는 빅터에게 말하고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녀의 인생의 사랑이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거의 기다릴 수 없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는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사무실에서 빅터를 발견했을 때 그는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강력한 존재는 여느 때처럼 위험이 있었지만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주인은 즉시 그녀에게로 옮겨졌다. 그의 어두운 눈이 그녀의 얼굴에 띈 빛, 마치 가장 멋진 소식을 막 받은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부드러워졌다. 무슨 일이야, 내 사랑.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그의 시선에 걱정이 깜빡이며 물었다. 나일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그녀의 배 위에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속삭였다. 빅터, 나 임신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빅터의 온몸이 굳었고 그녀의 말이 와 닿자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가 방금 말한 것의 현실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숨에 빛나고 숨막히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너무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라서 나일라의 심장을 행복으로 부풀어 오르게 했다. 내 사랑, 그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그녀를 품에 안고 땅에서 들어 올려 빙빙 돌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풍부하고 순수한 환희로 가득 찼다. 당신은 나에게 다시 한번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줬어. 그의 입술이 열정적이고 기쁨에 찬 키스로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그의 손이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마음은 한때 차가웠던 자신의 삶을 사랑과 따뜻함의 낙원으로 바꾼 여자에 대한 감사로 넘쳐흘렀다. 그 순간부터 빅터는 더욱 보호적이 되어 나일라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놔두지 않았고 사랑, 헌신, 끝없는 보살핌으로 그녀를 샤워시켰다. 모든 갈망, 모든 불편함, 모든 작은 통증에 그는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임신을 가능한 한 순조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피곤할 때 그녀의 발을 마사지했고, 갈망이 있을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고, 장미꽃잎으로 가득 찬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주었고, 매일 밤 그녀를 꼭 껴안고, 그녀의 피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나일라가 진통을 겪을 때, 빅터는 바로 그녀 곁에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이며 그녀가 그들의 아이들을 세상에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눈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숨막히는 놀라움은
의사가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발표했을 때 찾아왔다. 축하합니다. 스톤 씨 부부. 쌍둥이입니다. 아들과 딸이요. 나일라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가 빅터를 향해 돌아설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표정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여과되지 않은 기쁨을 보았다. 그의 눈이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는 방식, 그의 온몸이 압도적인 행복으로 떨리는 방식. 쌍둥이,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운명이 그들에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완벽한 작은 기적으로 축복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들의 신생아를 품에 안겨주었을 때 나일라가 그들의 아기 아들과 딸을 잡고 아름다운 얼굴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빅터는 그들의 아들을 안았고 나일라는 딸을 안았다. 그들의 시선이 소중한 아이들의 머리 위에서 마주쳤다.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 우주에 조용히 감사하며 그들의 눈에서 사랑과 감사가 빛났다. 사랑해, 빅터가 속삭였다. 몸을 기울여 나일라의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를 눌렀다. 그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감정으로 부풀어 올랐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줬어. 내 사랑. 당신은 나의 가장 위대한 보물이야. 나일라가 남편, 그들이 함께 만든 삶, 고통스러운 과거의 잿더미에서 자라난 가족을 바라볼 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너무나 순수하고 깨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들의 쌍둥이가 품에서 부드럽게 옹알거릴 때 빅터가 각 작은 이마에 키스를 누르고 사랑과 보호의 약속을 속삭일 때 나일라는 자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숨막히게 만드는 거대한 행복으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동화, 그녀의 행복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남자의 눈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것이 단지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일라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한때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꿈으로 변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랑, 행복, 헌신이 그녀가 상상했던 방식 이상으로 그녀를 둘러싸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 고통, 괴로움, 외로움의 날들은 이제 먼 기억에 불과했다. 그녀가 이제 빅터와 공유하는 사랑의 압도적인 빛 아래 희미해진 그림자일 뿐 그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숭배하고 숭배하며 그녀가 단지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온 우주인 삶을 준 남자. 매일 아침 그녀는 그의 팔의 온기 속에 쌓여 깨어났다. 그가 잠결에도 그녀를 놓지 않으려는 듯 가까이 안고 있는 동안 그의 숨결을 피부로 느꼈다. 그의 사랑은 맹렬하고 소유욕 강하며 심장을 뛰게 하는 방식으로 소모적이었다. 세상의 어떤 힘도 결코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너무나 깊은 사랑. 그녀는 더 이상 한때 버려지고 학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렸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빅터 스톤이 이유를 넘어 소중히 여기는 여자, 그가 존재 자체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것처럼 바라보는 여자, 그가 영원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숭배하겠다고 맹세한 여자였다. 그들의 집은 낙원이었다. 사랑으로 지어진 숨막히는 저택. 따뜻함, 웃음,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쌍둥이가 모든 구석을 기쁨으로 채우면서 작은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다. 아들, 깊고 위험 있는 눈과 유아로서도 강한 존재감을 지닌 빅터의 축소판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일라가 그들을 함께 볼 때마다 미소 짓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딸, 그들 세계의 공주는 빅터의 삶의 빛이었다. 그가 끝없이 망쳐놓고 왕족처럼 대하며 그녀가 고통의 날을 결코 알지 못하고 슬픔의 순간조차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의 작은 천사,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함께 더욱 강해졌고 부모가 됨으로써도 무뎌지지 않은 깨지지 않는 유대였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강렬해져 빅터를 더욱 헌신적이고
더욱 열정적이며 나일라에게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여주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게 만들었다. 그들의 밤은 열정으로 가득 찬 훔쳐보는 순간들로 채워졌다. 그가 그녀를 품에 안고 그의 손길이 그녀의 피부에 불을 지피며 그녀가 그의 인생의 사랑, 그에게 중요했던 유일한 여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너는 내 거야, 나일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턱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눈은 욕망과 사랑으로 어두워졌다. 내 심장, 내 영혼, 내 모든 것 그리고 그녀는 그를 믿었다. 왜냐면 모든 접촉, 모든 키스, 모든 뜨거운 시선에서 그녀는 그의 사랑의 깊이, 빅터 스톤이 결코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사치스러운 삶, 따뜻함으로 가득 찬 집, 숨막힐 정도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가족, 그녀가 진정으로 속한 곳, 단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겨지는 곳을 주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그들의 정원에 앉아, 빅터가 그녀 옆에 앉아,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안전하게 감싸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운 동안 그들의 쌍둥이가 노는 것을 지켜볼 때,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심장이 부풀어 오르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망가진 소녀가 아니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그 무력한 영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내,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숭배받는 여자였다. 무슨 생각해, 내 사랑, 빅터의 깊고 벨벳 같은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고,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행복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심장이 이 남자, 이 사랑, 이 축복받은 삶에 대한 감사로 부풀어 올랐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강한 턱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세상을 바꾼 남자에 대한 숭배로 넘쳐흘렀다. 빅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입술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려 올라갔다. 그가 몸을 기울여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누르고 그녀의 피부에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결코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해, 나일라. 말보다, 인생 자체보다 더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사랑의 온기를 음미했다. 이것이 그녀의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사랑, 열정,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종류의 헌신으로 가득 찬 삶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꿈처럼 숨막히게 아름다운 무언가로 피어난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빅터가 그녀를 품에 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는 동안 그녀를 가까이 안았을 때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그녀에게 세상을 준 남자의 팔에 영원히